새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을 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위장 동아리로 접근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드는데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학생들이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기도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교직원들이 예배로 새학기 각오를 다지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으로 사람을 바꾸기 위한 교육에 매진하는 백석학원 교직원들의 예배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CTS 뉴스입니다. 3월을 맞아 캠퍼스가 신입생 맞이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새 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을 노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단 사이비 단체들입니다. 위장 동아리로 접근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드는 수법을 주로 이용하는데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한 형태로 진화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캠퍼스 개강 시즌을 맞은 가운데 각 대학교 모바일 커뮤니티에서는 이단 사이비 위장 동아리에 당했다 또는 의심되는 일을 겪었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올해 초 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액세서리 공방 동아리로 소개한 상대방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평가해달라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대화를 이어가다가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만남 장소에서 성격 검사를 진행하자 사이비 동아리라는 생각이 들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동아리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많고 상상을 초월하는 최근에는 전도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봉사단체라든지 뭐 취미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까지 이어지는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활동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거 확실히 구분하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구분법을 정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아리나 업체 상호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상에 없는 경우 의심해라. 비영리 단체, 청년, 퍼스널 컬러 등의 키워드를 조심해라. 정체불명의 취미 동아리나 만남을 경계해라 등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심리검사나 성격검사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심이 될 경우 이단 상담센터나 각 학교 교목실에 자문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저희들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저희가 발굴해서 예방 교육하는 것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학기를 맞아 이단 사이비 위장 동아리가 대학교에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캠퍼스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학생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전국 신학대학에 기도의 불씨를 지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연합 카츠가 2022년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전국 23개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카츠는 향후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소통하는 방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홀리 디렉션, 거룩한 방향을 주제로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교단 간의 교파 간의 소통이 훨씬 더 되리라고 생각하고 각 교단 교파가 다른 학교이지만 서로 공감하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자야 61이 찬양을 인도하며 3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는 감신대, 한세대 등 직전 총학생회장이 콘퍼런스 등을 이끌며 전국 신학대학교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집회 기획에 참여한 학생은 집회에서 서로가 유대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노래한다라는 것이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2024년 입학하는 신입생들도 참여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한 학생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고 또 특히나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집회를 와서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남겨주셨구나.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이 한국의 부흥과 또 청년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있구나라는 것. 전국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생연합은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집회를 통해 전국신학대학의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길 소망한다며 향후 전국신학대학 영적 대각성을 위해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이번 주에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학생뿐 아니라 교수나 교직원도 새 마음, 새 각오를 다지기 좋은 때죠. 한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영적 생명력을 살리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수와 교직원이 함께 모여 예배로 학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대학, 나아가 도덕,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많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일념 위에선 백석학원, 특히 학생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동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고 우리와 다른 목소리에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서 연약한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 전반에 교수들이나 직원들의 영향이 큰 만큼 백석학원은 교직원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직원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강을 맞아 열리는 예배는 교직원들이 한 학기를 영적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생명의 샘터가 되고 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등 백석학원의 방배 캠퍼스 교직원 개강 예배, 설교자는 교직원들에게 무엇보다 성경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경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하길 당부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계획 생명신학 10대 10조년 실천하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틀림을 믿고 가르치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다. 성경 안에 시공을 초월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다. 교수들은 특송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공로패 수여를 통해 퇴임하는 교수들을 격려하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등 백석학원 천안 캠퍼스가 2024학년도 교원 상견례와 연수 시간을 통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 5일 교직원 예배에서는 대학보다 더 큰 선교지는 없다는 설교를 통해 교직원이 먼저 성경을 읽고 또 학생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부스를 설치해 노방 전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백석학원은 매주 예배 외에도 백석대와 백석예대 교목실 주관 아래 기관과 부서별로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며 기도하는 캠퍼스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이 2024 상반기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소그룹 리더들이 효과적으로 소그룹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고 교회가 소그룹 리더를 세우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 대표인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가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을 위한 소그룹 리더 세우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원은 참석자들에게 세미나 강의안과 격월간 큐티지 찐 큐티를 제공했으며 각 교회에서도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킬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소그룹 리더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PPT 강의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첫 항소심이 지난 5일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범행 사실이 없었다며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 및 증인 신청과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에 출소한 뒤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JMS 교주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기독 대안학교 원데이 연합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왓썹 뉴젠을 주제로 열린 캠프는 새 학기를 맞는 대안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학업과 신앙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프에서는 놀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한마음 운동회와 교사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KG 에듀원 교사 특강 등을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향후 매년 기독 대안학교 연합 캠프와 대안학교 교사 모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제29차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국내 시각장애인 대학생 11명에게 3,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는 말씀의 기둥을 세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효명장학생 대표 조재현 학생은 장학금은 대학 생활 동안 큰 버팀목이 됐다며 앞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복지관은 현재까지 시각장애인 대학생 1,450여 명에게 장학금 약 23억 8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개발도상국 총 13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말씀잔치가 방선기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새생명 말씀잔치는 2박 3일간 총 4회에 걸쳐 일상의 영성, 크리스천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성경적 재물관 등의 설교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방선기 목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며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돈을 다루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갖추고 함께 나눴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매년 한국의 목회자를 초청해 필리핀 한인 성도들을 위한 말씀잔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지미션이 정신과와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우들을 위해 화장품과 위생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지미션은 협력기관을 통해 앰플과 수분크림 등 기초 화장품과 위생용품 629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필요한 환우에게 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위생용품과 화장품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관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미션은 앞으로도 국내외 소외된 이웃에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발달장애인 첼리스트 차지우 씨가 후배 발달장애인 예술인을 위해 지난해 수상한 제1회 인류의 실천 분중 문화상 상금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장애 예술인의 예술교육과 창작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지난해 아일랜드의 낙태 건수가 10,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 친생명단체 생명권은 현재 연간 낙태율은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원격 의료의 영향이 낙태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6월 14일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 꿈엽서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모두를 위한 물로 참가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물의 의미를 엽서에 그려 제출하면 됩니다.
원본 엽서와 굿즈 수익금 일부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 사업에 쓰일 계획입니다. 강소형 교회 세우기 네트워크가 다음 달 22일부터 이틀 동안 제3차 강소형 교회 세우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작지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에서는 강소형 교회 세우기 네트워크 김형철 대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제주도 개신교의 역사는 1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제주 토착민들의 복음화율은 2%에서 3%에 고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사회문화를 연구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제주의 선구 방향을 모색하는 제주 연구 탐나가 창립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에 안겨주는 그 일에 앞장서시고 그리고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주의 개신교 인구는 최근 약 10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며 제주 토착민들의 복음화율은 2에서 3%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한 선교 방안을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독교 연구원 제주 연구 탐나가 창립했습니다. 제주 토착민의 복음화율은 2 내지 3% 미만에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주 사회 문화에서 어떻게 복음화율을 높이고 특별히 제주 토착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성취해 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했습니다. 이런 고민과 시대적 과제 앞에 제주 연구 탐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창립 예배와 함께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제주대학교 탐나문화연구원 교수인 김준표 박사와 고창진 목사가 제주 사회 문화의 관점에서 본 제주 개신교의 선교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고창진 목사는 제주의 민간신앙과 사회문화 구조를 넘어 그 안에 있는 제주인의 뿌리 깊은 의식세계와 사고방식을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주 개신교 선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교회 성장 요인과 그 한계점을 진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토착민들에게 선교를 할 것인가 연구하고 참 고민하다가 이런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 토착민들에 대한 선교 방향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창진 목사는 이번에 창립된 제주 연구 탐나를 통해 제주 사회의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생과 공존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제주 사회 문화에 맞는 선교적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모두가 함께 생명력 있고 행복한 제주와 그리고 제주를 넘어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 연구 탐나를 통해 제주의 교회들이 제주 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깊이 있는 복음을 전파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는 2024년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신현관 장로는 수련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은혜받고 헌신과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이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한 가운데 수련회에선 선교비 전달식과 주제 강연, 특강 등을 통해 영성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동 송천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70여 년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송천교회가 부흥해 왔다며 이 믿음을 자자손손 계승해 등대처럼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감사 예식에서는 역대 교역자와 50년 이상 섬긴 성도 등 교회에 공헌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송천교회 70주년사 헌정식도 진행됐습니다. 장흥중앙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설립한 장흥 다니엘학교가 전라남도 교육청 대한교육기관 공식 등록과 더불어 개교하고 2024학년도 입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흥 다니엘학교 이사장 이준호 목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내기 위한 모든 능력을 갖춘 교육기관이 되도록 절박함과 목숨을 거는 결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능과 은사, 지식을 꽃피울 수 있는 인성과 성품과 바른 태도를 갖춘 하나님의 충성된 영적 리더들이 세워질 줄 믿는다고 축복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손병현 장흥 다니엘 학교장의 입학 허가 선언 후 학생 소개, 꿈 풍선과 꿈 비행기 날리기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초등과정부터 중고등 교육과정같이 갖춘 장흥 다니엘 학교에는 총 12명의 학생이 입학했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며 믿음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을 비전으로 학사 일정을 이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청년기도국이 2024 부산 청년연합 말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집회는 Keep Going, 그래도 계속 가랴를 주제로 이서진 목사, 허진열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으며 아이자야 61 예람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온누리교회 허브 공동체 이서진 목사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2024 부산 마마클럽 제13회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기도회는 다음 세대 청년과 성도 5,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복음화,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 국민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앱 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은 1,119억 분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도 처음으로 40시간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유튜브 숏폼 영상 쇼츠 서비스가 Z세대를 비롯한 이용자들을 끌어당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피싱 범죄 집중 차단 특별 단속을 추진합니다. 국수본은 오는 7월까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집중 차단하고 범죄 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대포폰과 불법 전화번호 변조 중계기 등 주요 범행 수단을 집중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 검거 활동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을 전세 사기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홍역이 확산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최근 전 세계에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여행을 많이 가는 서태평양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여행 전에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여행 후에는 입국 시 발열과 발진, 콧물 등의 증상이 있다면 홍역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긴급 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관한 대책으로 광역단위 전원지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상황실이 환자의 중증도와 해당 병원의 최종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안에서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맹류 병해충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은 봄철 이상고온으로 발생하는 맹류 주요 병해충인 잎진눈 무늬병과 위축병의 증상과 방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농진청은 최근 봄철 이른 고온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므로 병해충을 유심히 관찰해 발생 초기부터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청구에 따른 검사 물량을 연간 200건에서 300건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부터 서울 지역에 유통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2만 1,500건을 검수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11월 예측한 물량보다 13,000가구 늘어난 약 38,0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입주 시기를 오는 11월로 앞당기는 등 일부 단지 입주 예정 시기가 조정되면서 예측 물량과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